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연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공부와 논문 작업 때문에 인터뷰를 하다가 알게 된 이야기들 중에 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소재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들고 왔는데요. 저에게는 재미있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TV나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볼 때 뭐 극장에서 볼 때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 공간이 남아서 검은 레터박스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화면비 때문인데요. 보통 영화는 1.85대 1이나 2.35대 1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감독 코멘터리나 인터뷰 읽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기준에서 이 화면비들을 선택하게 되느냐에 대해 좀 들은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봉준호 감독의 사례죠. 일반적으로 1.85대 1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직성이 강조가 되고 2.35대 1은 수평성이 강조된다고들 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괴물을 찍을 때 수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1.85대 1을 선택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기생충은 뭐 수직성이 강조될 것도 같은 계급 문제를 다룬 그런 작품인데 왜 2.35대 1로 찍었을까? 와이드 스크린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이 그 수직성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감독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이 어떤 화면비를 선택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좀 영화를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서는 2.35대 1이 인물을 찍기 좋은 비율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의 논리는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얼굴은 세로가 더 길기 때문에 이때 좌우에 여백이 생기고 포커스 아웃된 오브젝트를 통해서 좀 더 인물에 확 집중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넷플릭스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넷플릭스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최적화된 화면비는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기종에 구애받지 않고 좀 버려지는 부분 없이 화면을 꽉 채우는 비율이 2대 1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2대 1을 음은 아니고 권장한다고 합니다. 2.35대 1을 그대로 두면 이제 위아래가 잘리고 뭐 1.85대 1을 그대로 두면 좌우에 공백이 생기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OTT 영화다, 뭐 OTT 시리즈다라고 했을 때 화면비를 2대 1을 선택하는 감독들이 많아진 것은 당연하고 극장 영화나 단편 영화를 찍는 사람들 중에서도 2대 1로 찍을까? 하고 이제 선택지에 넣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극장 상영이 끝나면 뭐 OTT나 유튜브에서 보여지게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2.35대 1은 2.35대 1의 장점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어두운 극장이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이 되면 2.35대 1이 줬었던 이제 가로를 길게 쓰면서 여러 인물이 담겨있는 쇼트를 만든다든지 뭐 광활한 대자연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했었던 장점들이 그만큼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능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는데 굳이 위아래를 이렇게 검은 박스로 버려가면서까지 2.35대 1을 고집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넷플릭스 영화나 OTT가 만약에 2.35대 1을 선택했다면 그건 감독이 과감한 선택을 한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쯤에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굿뉴스 보신 분들은 또 이런 화면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지금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굿뉴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 2.35대 1로 찍었던데? 그래서 저도 이거가 너무 궁금해서 변성혁 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넷플릭스로 결정이 나기 전부터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2.35대 1이라고 생각하면서 쓰셨대요. 그냥 그 이유래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이 수평적인 그룹샷, 풀샷을 많이 쓸 예정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변성현 감독이 만든 넷플릭스 영화 길복수는 또 2대 1이거든요. 그건 2대 1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찍으셨대요. 여튼 그럼 영상산업 전체로 봤을 때 2대 1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전에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같은 OTT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만큼 이게 영향력을 자랑하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이건 하퍼 코사르라고 하시는 그 영화 미디어학 교수님이 한 얘기를 좀 빌려올게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광고나 뭐 게임, 뭐 웹 기반 영화, 뭐 시리즈 이런 게 와이드 스크린의 방식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석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인데 시네마틱한 이미지나 뭐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1.85대 1, 2.35대 1 이런 비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영화가 역사적으로 뭐 그동안 쌓아온 영화 미학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만큼 우리가 고급 문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위아래 갑자기 레터박스 생기네, 화면비 변했네 하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주의를 집중하는 효과가 한번 생기고, 이게 영화의 비율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이거 영화적인 거네 하고 어떤 영화적인 경험을 일종의 어떤 문화 자본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고급화 문화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반대가 됐잖아요. OTT에서 트는 걸 전제하면 2대1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극장 영화나 단편 영화를 찍는데도 2대1로 할까? 뭐 나중에 넷플릭스에 트는 거 생각해서? 라고 선택지에 넣기 시작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뉴미디어가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런 영화를 담기 위해 그쪽에 맞추는 게 아니라 창작자가 먼저 디바이스에 적응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인데, 세로가 더 긴 뭐 1대2 비율의 숏폼 드라마, 뭐 숏폼 시네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뭐 아예 막 영화나 드라마 편집해가지고 막 숏폼용으로 이렇게 재편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예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재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4대3, 그러니까 1.33대 1 시절은 세로가 더 기니까 인물 중심으로 가는 화면비라고들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영상을 만들면서 뭔가 옛날을 다시 닮아가는 측면도 있는 거죠. 또 이번에 인터뷰 진행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2대1을 선택한다고 해서 창작자들이 미장센을 위해 화면을 많이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본 사람 중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환경을 고려할 때 2대1이라는 이 화면비로도 충분히 뭐 2.35대 1에서 의도했었던 수평성이나 1.85대 1에서 의도했던 수직성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우리가 1.85대 1, 2.35대 1 하면 어떤 떠오르는 그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화에 대한, 영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저는 후반 색보정 얘기도 재밌었어요. 예전에 이제 극장 영화만 생각할 때는 극장 시스템에 맞춰서 색보정을 했죠. 근데 OTT는 뭐 LG 올레드 TV를 검수하고 마지막에는 아이패드로 본대요. 그러니까 왜 아이패드냐면 OTT를 보는 디바이스들 중에 아이패드가 딱 중간이래요. 그러니까 형광등도 막 일부러 켜놓고 색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극장 영화보다 전반적으로 톤이 더 밝아진대요. 대낮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색을 맞추는데 극장 영화만큼 어둡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화면비니 뭐 색보정이니 이런 내용까지는 관심 없으신 분들도 하고 좀 약간 쫑긋하면서 바로 알아차릴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극장 영화 TV로 볼 때 왜 이렇게 배우들 대사가 안 들려 싶을 때 있지 않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뭐 배우가 원래 발음이 안 좋다거나 근데 뭐 극장에서는 별로 못 느꼈는데 유독 TV로 볼 때 대사가 안 들린다고 느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운드 믹싱을 다르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TV를 위한 사운드가 훨씬 엣지가 서 있고 날카롭게 그렇게 믹싱을 하고, 극장용 사운드는 좀 더 둥글둥글하게 만든대요. 근데 둥글둥글하게 믹싱한 거를 그대로 TV로 옮기면 소리가 뭉개지는 거죠. 반대로 TV를 기준으로 삼아서 믹싱을 했는데 그 영상을 극장에서 그대로 틀면 사운드가 너무 날카로운데 하고 느껴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중에서는 아예 극장용 믹싱이랑 DVD용 믹싱을 다르게 하는 곳들도 있는데 뭐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극장보다 OTT가 어떤 감상의 어떤 주류가 되고 기준이 된다면 이 사운드 믹싱의 경향도 좀 더 날카로운 쪽으로 간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영상은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애정을 갖고 호기심이 많은 영화 팬들이라면 할 만한 이야깃거리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깃거리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